시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무궁화 꽃이 피었. 공주 실례. 대체 얼마만일까요? 가족이 다 함께 모여 노는 일은 참 신납니다. 도시에선 할 수 없는 놀이도 이곳에선 낯설지 않은 즐거움. 우리 아닌가? 도깨구리요. 이게 2년 전 우연히 찾은 지뢰 예술천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김기봉 씨 가족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가족 전부를 데리고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1박 2일.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고택은 이제 김기봉 씨 가족의 또 다른 휴식처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가족들이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장소였어요. 기대 이상의 아주 좋았어요. 누구나 꿈꾸는 편안한 옛집의 추억이 있는 곳. 민서야. 그러면 재민이 엄마 올라앉아. 올라앉아. 더 한 사람. 더 한 계단 올라앉아. 여기 누가 재민이 엄마. 이곳은 고택입니다. 하나, 둘, 셋. 달빛도 야심한 밤, 고즈넉한 고택의 웬 음악 소리일까요? 그 대금 소리 한번 구수하니 좋습니다. 오늘 이곳에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본데요. 어디 살짝 구경해 볼까요? 평소엔 전혀 시끄러울 일 없는 수곡고택. 그런데 요즘 수곡고택은 시끌벅적 신이 납니다. 사람들이 오기 때문이죠. 고택에서 듣는 전통악기 연주며 또 노래는 그 어떤 공연장보다 훌륭합니다. 고택이 이렇게 훌륭한 공연장이 될 줄이야.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셨나요? 내 가슴 터지게 해 너. 최근 들어 이곳 수곡고택을 비롯해서 고산, 서원, 하회마을 같은 고택과 전통마을에서는 이렇게 고택을 이용한 야간 음악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 낡은 집. 고택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을 뒤로 한 채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우리의 고택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가장 많이 일고 있는 이곳은 바로 한국 유교 문화의 중심, 경북 안동.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는 이곳이 최근 들어 그 관광객 수요가 폭발할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술대 잡으셨어요? 술대 잡을 때 바로 밑에 이렇게요. 네, 그렇게. 그 이유가 바로 고택 체험. 바로 한마디로 밑에. 고택에서의 하룻밤 추억 때문입니다. 자, 이 소리는 중이라. 고택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안동에 제일 이제 고택이 또 많고 해서 여러 군데 막 찾아보다가 여기 치암 고택을 선택하게 됐어요.
고택. 그렇다면 고택은 어떤 곳일까요? 오래된 옛집, 말만 들어도 정겨운 그곳 고택. 사람들은 이 오래된 집에서 오랜 세월 삶을 함께 해왔습니다. 삭막한 도시의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고즈넉함과 평온함이 있는 곳. 고택은 바쁜 우리네 삶의 쉼표와도 같은 곳이죠. 이런 고택에서 잠을 잔다? 생각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올 들어 안동에만 하루 평균 112명, 6월 말까지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동의 고택에서 꿈 같은 하룻밤을 경험하고 갔습니다. It's a great way to get out of the city and enjoy something different. I think many foreigners live in cities, and so it would be a really great way to get away from that and to relax for the weekend and enjoy the quiet and the silence. 고택의 경제적 가치를 일찌감치 깨닫고 고택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얼마나 건방지. 나는 20년 30년 먹통 잡았다는 것 같아. 이게 락고제. 이 만성정. 이 사람이 바로 이 집의 주인장 안영학 씨입니다. 정갈하고 깔끔한 고택의 분위기가 금방이라도 낮잠 한숨 청하고 싶어집니다. 지난해 10월 하회마을 언저리에 들어앉은 이 락고제는 옛것을 즐긴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집 이름답게 옛것을 즐기기에 충분히 고풍스러운 이곳은 사실 서울에선 꽤나 유명한 고택 숙박집입니다. 락고제는 이미 외국 관광객들이 수십만 원의 돈을 들여서라도 하룻밤 잠을 자고 싶어하는 곳인데 서울에 이어 지난해 비로소 안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깔끔한 조경, 소담하고 아기자기한 각종 골동품들이 안영학 씨의 고택 운영의 묘미를 보여줍니다. 자기 문화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최고로 잘해줘야 돼. 최고의 문화를 보여주고 거기에 맞는 최고의 값을 받으면 돼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싸게 받으면은 결국 누워서 침 뱉겨요. 자기 문화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최고의 서비스를 안 해주고 비싸게 받으면 이거는 바가지 요금이죠. 그러나 짓기부터 모든 거를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해주고 그 다음에 최고의 값을 받으면 욕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기술자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에 와서 진정한 우리 전통 고택에서 우리 풍류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안영학 씨. 그 모듈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모듈화하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이곳에 내려와 부용대를 바라보며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그는 우리 문화를 우리가 비싸게 가꿔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택에서의 하룻밤 정취를 아무나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개방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해 말부터 고택에서도 숙박업을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전통 한옥 체험업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등록된 체험업소 수는 전국에 220여 곳.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숙박업을 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한옥입니다. 치암고택이나 지뢰예술촌처럼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곳은 전국에 100여 곳 정도에 불과하죠.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고택은 전국에 1000여 개, 안동에도 100여 개의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숙박체험 등으로 개방된 곳은 전국의 10여 %에 불과합니다. 또한 비지정 고택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흔하게 눈에 띄던 그 많던 고택과 전통 한옥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곳 번남댁은 경북 민속자료로 지정된 곳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벌써 10년입니다. 조선시대 말 영남 최고의 주택이던 번남댁은 그 어디에도 당시에 누렸던 영화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보기에도 폐허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집이야 말도 못하지. 3대가 예전에 정성을 3대가 내리 했으니까 너무너무 잘 살았지. 이렇듯 안동에는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가옥이 400에서 600여 개 정도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곳은 100여 군데. 버려진 곳도 꽤 있습니다. 지정된 것은 그래도 법으로 번화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지정되지 않은 건물은 거의 한 20% 정도만 사람이 거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고택들은 생명력을 잃은 채 쓸쓸히 혼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자치단체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쓰러져가는 고택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죠. 전국 고택의 30% 정도가 있는 안동에는 지난 2004년부터 60억 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고택의 불편한 화장실을 고치고 샤워장을 만들어서 숙박 체험객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고택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고 모두 숙박 체험객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택 산업은 이제 새로운 고택의 내일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에헴하던 어르신들도 굳게 닫혔던 고택의 문을 서서히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과연 손님이 들까 하는 그런 걱정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고 손님을 맞이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저녁 아침에 어떻게 손님을 친절 내지 어떻게 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이게 지금 여관하고는 다르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이쪽을 열면은 아주 지난해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고택을 일반인들에게 숙박 체험장으로 개방한 김혜일 씨도 비슷한 고민입니다.
안동의 대표적인 가문 중 하나인 안동 김씨 대종택의 위상을 보여주듯 잘 정리된 넓은 마당과 또 230년이나 된 고풍스러운 건물이 매력적인 곳. 야트막한 뒷산과 주변 경관도 빼어나서 한번 방문했던 사람은 꼭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곳이죠. 김 씨는 지난해 이곳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고 손님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큰 사랑마을. 하지만 숙박객들이 주말이나 방학에만 몰리다 보니 평일에는 이 큰 집에서 혼자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동쪽 마당이. 그래서 김 씨는 손님이 없는 평일에는 서울에서 머물며 이 집을 비워둡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게 제가 집을 비워놓은 편이고 이제 봄부터 가을, 늦가을까지는 개방하는데 사실상 뭐 거의 주말에 손님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 집안, 또 우리 집, 또 우리 시족을, 우리 마을을 좀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김 씨도 부인과 함께 이곳에서 살면서 고택 숙박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체험객을 유치하느냐죠. 올해 안동을 다녀간 고택 숙박객 15,000여 명. 그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00여 명이 농암 종택과 지뢰 예술촌처럼 유명한 고택 5곳에서만 숙박했습니다. 나머지 30여 곳은 이세준 씨나 김혜일 씨처럼 주말에만 손님이 반짝하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숙박 체험객을 전혀 받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아직 대문을 꽁꽁 잠그고 이제 문을 열어볼까 생각하는 고택의 주인들도 대부분 이런 고민입니다. 사실 손님이 올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시설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도 선뜻 엄두를 내기 어렵죠. 그렇다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고택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어떤 곳일지 몰라서 찾지를 못하고 문을 열어둔 고택 주인들은 손님을 찾지 못하는 현실. 고택의 문이 열리고 손님이 찾아온다면 고택은 원래의 모습과 기능을 되찾고 우리의 전통 문화도 자연스레 보존되고 이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프랑스. 보기만 해도 오래된 듯하죠? 이곳은 600년의 역사를 지닌 전형적인 프랑스의 농촌 고택입니다. 흥겨운 생일 잔치가 벌어지고 있군요. 이곳은 매일 하루 150명에서 200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이렇게 가족 모임이나 결혼식, 피로연 등 다양한 모임으로 바쁩니다.
먹고 마시고 늘 축제 같은 하루하루가 펼쳐지는 식당. 농장에서 직접 잡은 어린 사슴고기, 또 특별한 소스를 곁들인 멧돼지 요리 등 언제나 이곳은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Coming here for a party with friends, but I usually like to come to this kind of places because of the food. It's very good. The environment, it's very nice. You have a lot of things to do. You can go and ride horses, you can go and have hiking, and the people is usually very friendly as well. 이곳에 관광객의 발길이 닿기 시작한 건 30년 전. 석유 파동으로 농업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 고택에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한 것이 그 계기가 됐습니다. 미셸 씨는 4년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농장을 이어받아 관광객을 위한 전문 체험 농장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축사도 개조하고 화장실과 샤워실 등 관광객을 위해 편의시설을 새롭게 마련했죠. L'activité qui a changé, c'était surtout la création de la salle ici. Puisque avant, donc, quand on est passé de la cuisine privée à la cuisine professionnelle, là on a fait cette grande salle qui fait 80 mètres carrés. Et là, avec des investissements assez lourds, puisque l'Europe exigeait en termes sanitaires un frigidaire pour les légumes, un frigidaire pour ça, etc. Donc la marche en avant. 미셸 씨가 자신의 농장을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지트 협회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지트, 생소하실 텐데요. 1950년대 말 당시 도시화의 물결 속에 이농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폐허로 변하는 농촌 지역의 전통 가옥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으로 결성된 일종의 민박 조직을 말합니다. Le sénateur Aubert avait repéré que dans le milieu rural, à la suite de la désertification du milieu rural, beaucoup de maisons restaient inoccupées et il aurait été intéressant de les aménager sans grand confort puisque à l'origine le gîte rural s'adressait plutôt à une clientèle d'un milieu social plutôt ouvrier. 쓰러져가는 전통 가옥을 보수하고 복원해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제공하게 된 것인데 1955년 146개의 전통 가옥으로 창립된 지트는 현재 회원수만 해도 5만여 개로 늘어나 매년 2천여 개의 신규 회원이 가입할 만큼 프랑스 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트를 통해 숙박하는 관광객과 체험객이 연간 3천만 명. 이에 따른 숙박료 수입만 1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2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산물 판매와 각종 체험 코너를 통해 벌어들이는 간접 수입도 무려 6조 7천억 원이라니. 이는 프랑스 전체의 관광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다른 지역의 관광객까지 지트 숙박객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지트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한 품질 관리와 회원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지트는 크게 6개로 분류되어 관리되는데 집을 대여해주는 지트 휘락,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샹브르도트, 또 어린이를 위한 지트 당판과 단체 숙박을 위한 지트 데탕트, 그리고 방갈로와 야영, 이렇게 말이죠. 이런 지트는 테마별로 낚시며 승마, 스키, 포도밭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돼 있고 그들도 최고급으로 치는 중세시대의 고성 체험도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지트는 유형별로 엄격한 품질 기준과 나름의 관리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지트의 상징인 이삭입니다. 예를 들어 침실만을 제공하는 지트 리랄의 경우에 가장 낮은 등급인 이삭 하나를 받기 위해 6명당 1개 이상의 목욕탕과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고 압력솥과 냉장고, 오븐과 다리미 등과 같은 생활용품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정원과 외부 공간도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인 이삭 5개를 받기 위해서는 최고급 실내 장식과 바비큐 시설, 벽난로와 세탁물 건조기에다 또 산수와 같이 펼쳐지는 공원이나 정원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지트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되는지 알만도 하죠. 숙박과 함께 음식을 제공하는 샹부르 도트. 호베르시 부부도 8년 전 지트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철저한 서비스 교육을 받았는데요. 문 밖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손님이 묵을 방을 안내하고 내부 시설과 주변 경관을 설명하는 건 모두 지트 협회를 통해 교육받은 내용들입니다. 샹부르 도트의 최고 등급인 이삭 4개 등급을 받은 호베르시의 집. 월풀 욕조와 같은 고급 편의시설뿐 아니라 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소유지에 말 그대로 산수와 같이 펼쳐진 풍경까지 자랑하고 있죠. 내부 시설은 또 어떻고요? 고풍스러운 장식에 고급스럽게 단장된 침실, 수건과 화장지까지 웬만한 특급 호텔 뺨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10년 전 자동차 회사를 퇴직한 이후 지트협회의 도움을 받으며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Alors il y avait beaucoup de rénovations pour cette maison-là, mais comment je veux dire, j'ai habité déjà pendant 20 ans avant d'ouvrir la maison d'hôte. Mais nous avons, comme travaux, fait des travaux pendant 30 ans, on va dire 8 mois de l'année par an. 여기에 또 한 가지, 호베르시가 이삭 4개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부인 실비가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이 지역의 전통 요리입니다.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대부분 호베르시 부부가 직접 재배하거나 만든 것들이라네요. 주인이 음식을 제공할 때면 반드시 손님과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 음식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지트의 서비스 규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호베르시의 집에는 숙박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숙박객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이 집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Les gîtes, oui, nous apprécions. La semaine dernière, nous étions en Dordogne, dans une chambre d'hôte aussi. Et nous apprécions cette formule. La Dordogne, le Périgord noir. Oui. Donc, nous apprécions. On mange du foie gras même au petit déjeuner. C'est vrai? 이런 품질 규약을 심사하고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는 것이 바로 지역 지트 지부의 역할입니다. 이 지부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통 관광지인 알자스 북부 오랭 지역을 관할하는데요. 모두 870여 회원들의 품질 관리와 홍보, 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트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회원이 된 이후에도 4년마다 한 번씩 재점검을 받아야 하고
또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불만이 접수될 경우에는 즉시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게 됩니다. 품질 관리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지부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Mais elle doit se maintenir et elle doit être tous les jours mis, j'allais dire, en puissance, puisque si nous relâchons notre notion de qualité, les clients vont partir. Ce qui les attire, c'est la réponse que nous donnons aux demandes qu'eux, ils ont par rapport à un hébergement. 전통 가옥에서의 숙박이 프랑스 관광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지트의 공동 브랜드 전략이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화려한 중세 고성에서 소박한 농가 주택까지 모두 공동 브랜드로 묶어 공동 마케팅과 예약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홍보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전통 가옥 소유자들이 자신들 집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지트 브랜드는 하나의 어떤 품질을 상징하는 그런 브랜드로서 지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손님 맞이에서부터 접대, 또 손님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소비자들한테는 그 브랜드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신뢰를 충분히 보냄으로써 프랑스 농촌 관광이 지금까지 크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트 본부와 홈페이지에는 공동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방문하고 싶은 지역에 자신이 원하는 시설과 서비스, 가격을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숙박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멋진 연주가 그림 같은 이곳은 홀렌스 부르그성인데요. 이 성 역시 1279년 중세에 지어진 국가문화재입니다. 그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돼 왔는데 지난해부터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죠. 800년 가까이 되는 중세의 성 안에서 1200여 명의 관객들이 중세의 낭만과 함께 재즈 음악을 즐깁니다. 이 성에서 이 같은 대중 행사가 가능한 것은 프랑스 정부가 10년 전부터 이 성을 일반인에게 개방했기 때문이죠. 이곳에선 매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연극과 음악 공연, 불꽃놀이 같은 다채로운 행사로 해마다 4만 5천여 명이나 되는 방문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Alors ce château, qui est un château du XIIIe siècle, il faut faire des événements pour le faire connaître. Donc nous cherchions à l'époque l'événementiel. Nous voulions à ce titre faire quelque chose qui lie l'histoire, la pierre, c'est-à-dire le château qui est là, avec un festival musical. 중세에 지어진 이 화려한 성에서도 숙박과 함께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루이 15세 당시의 그림과 장식 등이 대부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고풍스러운 방에서 숙박객들은 중세 성주의 화려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프랑스의 트렌드는 국가 문화재급의 고성과 수도원이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이나 관광시설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중세 고성은 프랑스 전역에 1,2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최고급 지트인 지트 더 샤토로 운영됩니다. Donc les chantiers que nous organisons ont évidemment idée de restaurer le patrimoine, mais ce patrimoine, pour pouvoir être transmis aux générations à venir, doit avoir un usage et doit avoir un usage dans la société d'aujourd'hui. Restaurer pour restaurer n'a pas de sens, il faut restaurer en ayant un projet de réutilisation pour l'édifice qu'on est en train de restaurer. Donc les monuments ne sont pas forcément restaurés de la même façon qu'ils ont été construits ou pour le même usage pour lequel ils ont été construits. On n'a plus besoin de faire la guerre à Coucy-le-Château, donc il faut trouver un autre usage pour les murailles ou les tours que nous restaurons. Il en va de même pour les lavoirs ou des choses comme ça. Nous créons, nous imaginons un projet de restauration qui s'ancre dans la réalité d'aujourd'hui. 이렇듯 프랑스는 지트라는 조직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회원 관리를 통해 고택의 보존과 문화유산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볼까요? 고택 숙박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방치되었던 고택은 시대에 맞게 새롭게 그 관리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중요 민속 자료 88호인 옥연정사는 징비록 저술 장소로도 유명하죠. 그 유명세만큼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사실 이곳도 지난 7년간 관리인 없이 방치됐던 곳입니다. 군제업 하던 김상철 씨가 4년 전부터 관리인으로 옥연정사의 입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택을 살리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깨끗하고 안락해진 방. 여기서 하룻밤 자는데 15만 원. 자연과 조화롭게 펼쳐진 이곳의 분위기에 비하면 비싼 편은 아니죠. 고향집 아니면 뭐 처갓집 아니면 친정집처럼 포근한 맛이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고택이잖아요. 그 고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역사, 그러니까 옛날과 현재의 그 편안함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고택 체험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와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이 이제 423년 됐죠,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계 문화 유네스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고택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굴뚝에 연기가 나고 사람이 사는 생활 공간으로 변신. 근데 불이 없어가지고. 집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를 떼주고 청소를 하고 흠이 있다거나 이럴 때 바로바로 수리 요청을 하고 이런 게 바로 고택을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제 진짜 문화재 보호 정책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는 고택을 정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면 고택 숙박의 활성화를 위해
소유와 경영을 따로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곳 태장제사는 안동 김씨 제실로 역시 관리인 없이 방치되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면서 숙박 체험업을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샤워 시설 등 불편하던 시설을 개보수하고 야생화 꽃밭같이 아름다운 정원도 가꾸고 사람 사는 공간으로 정비했습니다. 이 주위 경관이 이 소나무 수십 년 된 이 소나무 잡목 하나 없는 소나무 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책로로 만들기 위해서 근 1년간 제가 여기서 풀뿌리도 다 뽑고 잡초도 없애고 이래서 만들어 놨는데 여보게 양반. 네. 나는 8서6경을 다하겠다. 주말엔 하회 별신구 탈놀이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일 예약률 50%, 주말엔 아예 방이 없습니다. 이게 고택에 이게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고택의 그런 개념이었는데 약간 저걸 한번 봄으로써 모든 게 그냥 그냥 다른 불편함 이런 거를 그냥 상쇄시킬 만큼 너무 좋았다라는. 고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보수적이라던 사람들도 이제 빗장을 열고 지금의 변화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 하회 별신구 탈놀이 이수자이면서 연기자이면서 또 여행사 사장이기까지 한 류필기 씨. 그럼 숙소하고 렌트만 있으면 되나요? 류 씨의 하루는 정신없습니다. 요즘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고택 생각뿐입니다. 고택의 경제적 가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고택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호수가 보이고 수곡다리 건너서 수해당 건너서 200m 내려오면 언덕 위에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제 체험은 보는 관광 문화에서 이제는 뭔가 체험하는 문화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안동에 와서 이렇게 볼거리, 먹을거리 정말 이야기가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인데 조금만 마케팅을 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친구와 함께 문중 소유의 기양서당을 10년간 300만 원에 임차해 지난 4월부터 고택 숙박을 운영해왔죠. 그가 생각하는 고택 서비스는 손님에게 감동을 주는 것. 2010 남아공 월드컵 경기. 그리스와의 첫 경기가 열리던 날 300년 된 고택에서 실시간으로 지구 반바퀴 너머의 월드컵을 생중계로 시청한다? 100년 전 조상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박지성에게 연결되잖아. 자, 돌렸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한국의 2대0 완승으로 끝나면서 고택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모두 감회가 새롭습니다. 숙박업을 하는 모든 고택의 고민은 아침. 류 씨는 손님이 있는 날이면 매일 아침 가마솥에서 소고기 국밥을 끓입니다. 군부를 떼고 아궁이에서 서너 시간 끓여낸 국밥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고택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여기 희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 최대 여행사가 고택 관광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천천히. 이 여행사는 고택 숙박을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근 여행사 사장이자 고택 운영자인 류 씨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고택이라고 별도로 안 나와 있으니까요. 이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셔가지고 숙박정보 요금. 이들은 이미 기양서당과 고산서원 수곡 고택을 상품화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묵계서원과 만휴정을 둘러보고 시설 관리와 관광객 유치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니까 놀다가 물러내서 주차장 있을 때 괜찮아요. 이제는 이 안동이라는 고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해외 인바운드, 한국이 그립고 향수가 생각나시는 그런 해외 이주민들이나 교포분들한테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고. 고택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북 미래문화재단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재단은 지난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인데요. 고택을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가 하면 숙박체험업 운영으로 사회적 일자리까지 창출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택 음악회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현재 고산서원, 묵계서원, 수곡고택 등 세 곳의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만 원을 책정되어 있고요. 성수기에는 12만 원, 주말이랑 연휴에는 10만 원. 최근 들어 고택 숙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덕분에 더욱 바빠졌습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선풍기 좀 틀어줄까? 아닙니다.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종손과 위탁 관리를 계약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바로 옆 수곡고택을 관리하는 모습을 지켜봐온 종손이 재단을 믿고 현재 관리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곳을 위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오. 예, 그렇지. 잘 관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키면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사람 안 오면 그건 죽은 집이에요. 집이 있으면 사람이 출입이 돼야 된다, 집이. 집이 그 집 뭐 하는 겁니까? 주거지가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야 그 집이 산 집입니다. 집이 진짜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예? 말은 안 해도 그동안 이 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그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수화가 이게 지금 푹 꺼졌잖아 이쪽이. 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는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게 뭐 이어서 경사가 이만큼 져버리잖아. 이만큼 올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수평을 잘 잡으려고. 오랫동안 사람 손 닿지 않던 곳이라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본짝도 떼내서 때 묻은 먼지도 씻어내고 그동안 묵은 때들이 말끔히 씻겨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들어와서 이제 애정을 가지고 손길이 닿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다시 살아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가가기 힘들고 불편하기만 하던 고택들이 사람들의 요구에 발맞춰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택을 복원하고 지키고 활용하는 이유는 단순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이를 통한 경제적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택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많은 마을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새로운 고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활동들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시도로 고택 활용 계획을 세우고 고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고택에서의 하룻밤, 그 꿈 같은 하룻밤을 청할까 합니다. 꿈 같은 고택에서의 하룻밤. 당신은 어떻습니까?